토트넘을 떠나 QPR로 6개월 단기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드디어 선발 출전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팀 대승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 말에 런던을 연고로 한 QPR로 임대를 갖고 곧바로 경기에 교체로 출전하게 되면서 감독이 팀에 적응을 시켰고 3경기 연속으로 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매체와 감독과 코치 모두 양민혁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고, 적응도 순조로우면서 언제든 양민혁이 선발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4번째 경기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골닷컴에서 전하길 QPR에서 공격수 부상자들이 꽤 있었고, 폴 스미스라는 선수마저 직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되었기 때문에 양민혁의 출전이 유력하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2부 리그는 경기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미 주중에 코벤트리와의 경기를 치렀는데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5시에 또 경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에 스미스가 출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에 정말로 양민혁의 이름이 올라왔고, 구단에서도 포스터에 양민혁을 메인으로 스타팅 라인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양민혁은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습니다. 팀은 전반전에 2대0으로 리드를 잡게 되었는데 양민혁은 쉴 새 없이 뛰어다녔지만 딱히 득점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강한 임팩트를 만들게 됩니다. 후반 60분이 되기 전에 골키퍼의 로운킥이 날아오면서 공중볼 경합이 있었는데 세컨볼이 양민혁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그 순간 더비 카운티 수비수가 강하게 양민혁에게 따라붙었는데 양민혁은 그 볼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빈 공간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면서 찬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양민혁이 뛰는 순간 더비 카운티 수비수는 아예 쫓아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중앙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양민혁의 날카로운 컷백 패스를 체어가 그대로 골을 넣으면서 3대0까지 벌려놓았고 사실상 승리를 결정짓는 골이었습니다. 양민혁이 유럽 무대에서 18살, 그러니까 정확히는 06년생 4월생으로 18살 양민혁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한국 선수로서는 최연소 공격 포인트입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양민혁이 이 기록을 낮게 볼 수도 있겠지만 프리미어리그만큼 치열한 곳으로 어느 팀도 안심하면서 경기를 치를 수 없는 무대입니다. 양민혁은 어시스트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 양민혁만의 빠른 민첩성과 순간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에이스의 향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전반 4분에 사이드에서 패스가 오는데 센스 있는 터닝과 민첩성으로 상대 수비를 농락하고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면서 상대 선수의 동선까지 꿰뚫으면서 차단하기도 하고 확실히 축구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토트넘이 괜히 양민혁을 영입한 게 아닙니다. 전반 3분에는 양민혁과 상대 풀백과 경합이 있었는데 몸싸움에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저돌적으로 몸을 밀어 넣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크고 힘 좋아 보이는 그 선수를 나자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어디 몸에 터치된 것도 없었고 그냥 몸싸움에 밀린 것 뿐이었는데 오히려 양민혁에게 파울을 준 건 좀 오게 튀었습니다. 양민혁보다 12살이 많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37분에는 정말 환상적인 몸놀림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패스를 내주고 바로 역습이 가능하도록 도왔고 센스 있게 중앙으로 볼을 받으면서 사이토에게 패스하는 것까지 매우 일품이었습니다. 솔직히 QPR이 양민혁을 의지하면서 볼터치를 30% 정도만 더 늘려도 팀의 에이스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슈팅 좋지, 센스 있지, 저돌적이지, 활동량 좋지. 양민혁 스스로 박지성의 심장만 가진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대성할 수 있게 느껴졌습니다. 우선 빠른 게 눈에 딱 띄어요. 상대 선수들이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이후에도 동료들과 원투 패스를 이어받기도 하고 누가 봐도 합격점이었습니다. 경기 후에 마르틴 시푸엔테스 감독은 양민혁의 전방위적 임팩트에 흡족해하면서 양민혁은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인 것을 줬다. 그는 최후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훌륭한 자질을 보여줬고 1대1에서도 좋은 상황을 가져왔다. 양민혁이 영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민혁은 좋은 수준에서 훈련해왔고 나는 그에게 매우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양민혁이 축구 실력과 지능 외에는 의사소통, 그라운드 적응, 피지컬까지 다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번에 에이스로 좀 의지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크겠죠. 메시가 16살에 바르셀로나가 아닌 맨유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의사소통 문제로 메시를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었고 메시도 매우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양민혁의 동료인 풀백을 맡았던 선수는
양민혁이 선수들과 매우 잘 어울린다면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칭찬도 했는데, 손흥민도 영어를 못한 채 토트넘에 왔지만 거의 2년 안에 영어를 마스터해버리면서 팀에 완벽히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이미 이런 조언을 해줬겠죠. 양민혁은 최근 축구 예능 채널을 통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먼저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 강현이 형이 직접 연락주고 자주 연락한다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줬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과 훈련뿐만 아니라 냉탕에서 회복할 때도 항상 같이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QPR로 임대를 갈 때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돌아오라고 했다? 양민혁은 올 시즌 마치면 토트넘에서 경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돌아오라고 했다? 그렇다면 손흥민도 설마 안 떠나는 건 아니죠? 손흥민도 설마 안 떠나는 건 아니죠? 손흥민 올 시즌 마치고 떠나야 한다고 떠날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고 봤는데, 양민혁한테 돌아오라고 했다는 건 마치 손흥민이 계속 있을 거란 말과 비슷하잖아요. 손흥민은 토트넘과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옵션만 한 상황이고, 팀이 자멸할 위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손흥민의 상황도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토트넘은 손흥민 빼면 리빌딩 착수 정도가 아니라 모든 포지션이 리빌딩을 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토트넘의 손흥민이 어울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나마 메디슨, 로메로, 벤탄쿠르는 손흥민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지만, 메디슨도 어차피 입지 불안하고 벤탄쿠르도 몸값이 확 오르지 않는 거 보면 언제든 팀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곳에 남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손흥민이 이 토트넘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토트넘에 남겨준 게 더 큰데도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르게 보면 당당하게 떠나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결정은 손흥민만 알 수 있는 거지만, 최근 소식들과 분위기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떠나 보낼 거라는 예측이 더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일 만에 이제 맨유전을 앞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여전히 엔지 감독은 변하지 않고 손흥민을 지켜 세우기만 했습니다. 경질 위기에 놓였다고 하지만 엔지 감독은 편안해 보였고, 토트넘 선수들이 복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꽤 좋은 한 주였다고 했죠.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자신감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더벤은 예전과 다르게 일주일 정도 더 미뤄질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감독의 결정으로 더 확실히 완벽한 컨디션까지 끌어올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는 생각보다 회복이 더뎌서 지연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만간에 복귀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맨유전에 반더벤은 없네요. 그렇다면 실점 위험은 또 빈번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토트넘다운 경기는 아직 기대할 수 없고 행운으로 실점이 적기를 바라야만 합니다. 엔지 감독은 비카리오를 매우 믿고 있었고, 비카리오, 메디슨이 돌아오는 게 매우 큰 힘이라고 대놓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클루셉스키, 메디슨, 벤탄쿠르가 미드필드를 맡게 될 걸로 보이네요. 오드베르, 존슨까지 복귀했다고 해서 손흥민을 쉬게 할 일은 없겠죠. 갑자기 공격수가 확 불었습니다. 엔지 감독이 자신감이 차 있는 만큼 정말인지 한번 보죠.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